안녕하세요. 한 달 전 첫 방송을 하고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오래전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회사가 있었습니다. 20대에 이 슬로건에 매료되어 입사를 했던 제가 지금은 노년을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를 외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일생을 돌이켜보면 아들이 귀한 딸부잣집 막내딸인 저는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교육열로 인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동요대회도 나갔고 그림을 좋아해 사생대회도 나갔으며 선생님들의 열성으로 동아구연대회와 그 시절에 유행했던 방공 웅변대회까지 섭렵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짓궂은 남자애들한테 힘으로 밀릴까봐 태권도 방어 자세까지도 배웠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저의 성향은 타고난 유전자에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서운함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온갖 재능을 만들어주신 부모님 영향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원하시든 판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 능력들을 지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정원놀이사라는 일자리에서 이렇게 잘 발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방배노인복지관과 첫 인연을 맺게 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차가 됐네요.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후 4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0년을 치열하게 워커홀릭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지쳐 이제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모두가 만류하던 시점에 과감히 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 그토록 염원하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놀기를 실천한 지 석 달쯤 되던 어느 날 불현듯 세상을 등지고 거꾸로 가는 퇴보하는 듯한 제 자신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동네 산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그리 익숙지 않았던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그윽한 빵내음에 이끌려 발길이 움직였습니다. 어색한 마음으로 기웃거리는데 복지관 1층 내에 자리한 카페에는 시니어 바리스타라는 명찰을 달고 빵과 커피를 만드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1초의 망설일 겨를도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로부터 바리스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를 안내받고 평생대학원 늘 푸른 대학에서 8개월간의 이론과 실기 과정을 통해 자격을 얻어 그 이듬해부터 방배노인복지관 늘본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헤드헌트식 회사의 경영진으로 20년을 머리를 싸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머리를 비우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고 향수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방배노인복지관은 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처음엔 노인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 호칭에 대한 수정을 건의했다가 선배 어르신들께 단체로 성토를 받은 적이 있었죠. 바리스타의 1년 계약을 하는 날 계약서에 서초갑과 노인을이라는 문구를 보고 노인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일하시고 계셨던 선배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65세가 아직 안 됐거든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르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엿한 노인 자격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올해 새로 시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인 정원놀이사를 접하게 되어 지금은 바리스타 일을 잠시 접고 정원놀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네요. 어린이집의 정원놀이사 선생님으로서 필요한 음악, 미술, 동화 구현은 자신이 있었던 터라 아이들 앞에서 판사님 대신에 선생님이란 호칭을 들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의 예쁜 웃음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만 자연교육의 일환으로 식물을 심고 키우며 수확하는 방법이 서툴어 아이들과 같이 현장에서 배우면서 가르치느라 어려움이 참 많았답니다. 도시 한복판에 2층 집에서 태어나 시골이라고 보는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이 어쩌다 주말 농장 구경만 해본 제가 책에서만 배운 농사가 얼마나 서툴었겠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아이들과 손잡고 숲으로 나가는 날엔 아이들이 저거 선생님 저거 무슨 나무예요? 하고 물을 때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답니다. 아는 거라곤 기껏해야 소나무, 잣나무, 감나무밖에 없는데 대답이 궁할 수밖에요. 그때는 글쎄 무슨 나무일까 같이 알아볼까 하면서 사진을 찍어 재빨리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빨리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을 때는 주변에 떨어진 열매를 보고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집 텃밭 상자에 각종 모종을 심고 수확하는 기쁨도 알아가며 선수가 다 되었답니다. 손톱만한 씨감자를 심었는데 한아름의 감자덩이가 우수수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신기해했고 미니 수박,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치커리 등 순수 무공예를 유기농으로 키우고 먹을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농사로는 내일 모레 9월에 심은 배추와 무 수확을 앞두고 있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사가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그나마 농부의 심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자연의 위대함과 풀한 포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음악은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요. 그때 힐링해주는 음악으로 즐겨 듣던 곡입니다. 소리는 너무 좋은데.
음악이 나가는 동안 채팅창에 채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와, 막 손으로 따봉따봉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막 이모티콘을 수없이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이현지님,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목소리인데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해주니까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 될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네, 3시의 데이트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우리 방배의 꼴 테레비에 3시의 데이트 열심히 봐주시면 아마 내년에도 번창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 얘기가 즐겁습니다. 이나님, 예, 제가 즐거우기 위해서 들려드리긴 하는데 또 혹여는 자기 인생 얘기 별로다 하실까봐 걱정은 됐는데 여기서 또 격려를 받고 갑니다. 오늘 이벤트는 뭔가요?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의 이벤트는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회사 이름을 한번 맞춰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모르시나봐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아름답게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보시면 짐작이 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답게. 어느 회사에서 아름답게. 힌트가 너무 약하나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시면 얼굴을 아름답게 꾸밀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얼굴을 아름답게 우리 꾸밀려면 이나님 화장품 콜. 예, 맞습니다.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박량준님 화장품.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화장품이라고 채팅 주신 분들한테 기프트콘 드립니다. 방배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 나갑니다. 전화 주시면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지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예.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아모레 화장품 태평양 주식회사였어요. 네. 그래도 정답을 한 분이라도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맞춰주셨는데요. 화장품이라고 다 맞춰주신 분들은 일단 기프트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회사 들어갈 때 요즘 같으면 통하지 않을 방법으로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공고 마감이 하루가 지난 데다가 접수가 일단 마감이 돼서 밀려났어요. 근데 그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점장을 만나기 위해 그 인사 담당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일단 그 이력서를 가지고 갔더니 접수조차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 직원한테 만약에 저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 서류를 안 받으신다면 방금 제가 한 말이라도 지점장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20대 아가씨가 겁도 없이 보란 듯이 그렇게 내뱉고는 당당히 집으로 왔는데 3일 후에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집 전화로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하고 간 아가씨가 누구냐 하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지점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야호 하고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면접날 지점장 이하 인사위원들 앞에서 제가 여러 말은 다 필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린다 인사를 하면서 제가 입사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 자르십시오. 네, 후회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백도 없고 겁도 없이 깡만 남았던 20대의 저는 이런 과정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는 제가 이룬 쾌거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된 까닭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흡연하는 게 일상이었고 여직원들은 재떨이를 비워주고 커피 심부름까지 당연시 하던 때인지라 그런 일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두들 참아오던 중에 여직원들한테 음담패설까지 일었던 상사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신제품 교육을 하는데 강당 맨 뒷자리에 남자 직원이 담배를 꺾어 피고 있었습니다. 강당 앞에는 조명이 밝고 300석의 강당 뒷자리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끔 남자 직원들이 그 교육이 지루하니까 또 화장품 교육이라는 게 그 당시 남자들은 화장품을 잘 안 쓸 때였습니다. 요즘엔 남자들은 화장품이 필수품이죠. 그때는 남자들이 화장하면 좀 이상하게 좀 보던 시절이었을까요? 그래서 지루한 나머지 뻐끔 담배를 피곤 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역시 어둠 속에서 저 뒷자리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 피실 분들은 보면 일단 제일 맨 끝자리 갑니다. 안 보일 줄 알고. 그래서 이때다 작정하고 그 남자 직원을 앞으로 불러냈지요. 통상 신제품을 소개할 때 모델을 앉혀놓고 직접 시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여자 직원이 모델로 앉았지만 그날만큼은 저의 권한으로 남자도 공평하게 모델을 해봐야 한다고 더군다나 화장품 회사 직원으로서 그래서 강제로 기초 화장서부터 메이크업까지 진짜 화장을 시켜버렸지요. 그분 되게 황당해 하더군요. 마스카라에 립스틱 빨간 거까지 발라놨으니 그 후부터 교육 시간에 담배 피는 남자 직원들이 없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할 때쯤 요즘 같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만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고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어 회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인해 사표를 던지고 나왔지요. 권력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말라시던 아버지의 교훈대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고 그 상사는 징계 처분과 함께 지방으로 자천이 되었고 저는 복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회사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일은 만무하여 결혼한다는 핑계로 고사했습니다. 지금쯤 팔순을 넘겼을 그 상사는 어디서 뭘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여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불의에 맞서지 말고 살라는 충고를 하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력이 닿을 때까지 정의를 지키며 살 것입니다. 예, 저의 다짐입니다. 정원놀이사 화이팅. 예, 이제 지금부터는 정원놀이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원놀이사를 시작하고 얼마 후 노인 일자리 수기 공모전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사회를 아름답게, 노년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원놀이사에 대해서 되게 파이팅을 해주시네요. 자, 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던 20년간의 직장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렇게 놀고 싶었던 세월을 1년도 못 채우고 결국 3개월 만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평생대학원 늘 푸른 대학의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45년간 방배노인 복지관 일본 카페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익히며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만 주어지는 근무 여건이어서 나의 열정에 비해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휴관이 잦아졌고 다시 재개된 카페가 약간의 정체기가 된 시점에서 2023년 새로운 일자리에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이름하여 정원놀이사, 오늘은 플레이 가드너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에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보니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분야, 말하자면 자연과 환경을 기반으로 정원에서 자연물과 재활용을 연계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환경을 재창조하는 예술가의 역할로 느껴졌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실천해 오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자연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천만 정원이 만들어졌고 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과 생명 존중 가치를 방배복지관에서도 정원놀이사를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 공고를 보자마자 일자리 담당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1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제3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3년 3월 어린이집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정원놀이사가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할머니 선생님의 등장에 호기심에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교육받은 대로 정원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놀이음악과 함께 첫 율동을 시작했다. 불사 이게 아닌데? 한 소절이 끝나자마자 천방지축 아이들은 제멋대로 드러눕거나 돌아다니거나 와글와글 난리가 났다. 신체 활동이 아닌 언어로 자연과 정원을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3, 4세 애기들이었던 것이다. 아직은 질서로 통제가 안 되는 애기들 앞에서 아무 말 대잔치로 겨우 마무리를 하고 끝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아찔했던 첫 경험을 교훈 삼아 매주 머리를 쥐어 짜내며 수업 내용을 구상하면서 서투른 정원 놀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2달이 훌쩍 지나갔다. 그 사이 26명의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서 일일이 불러주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슬그머니 다가와 손을 잡고 무릎에 앉는다. 저 부모님들의 손주 사랑이 이럴까 싶을 만큼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반짝이는 샛별 같은 눈, 오물거리고 움직이는 입술, 그 조그만 머리에서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표정. 이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랄까? 좋은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는 얼굴을 보노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다. 올해 국가 시범 사업으로 방배 노인 복지관에서 처음 도입한 노인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찾으니 노후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힐링하는 삶을 누리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앞으로 더 늙을 시간도 없고 감히 장담하건대 치매에 걸릴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아울러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준 방배노인 복지관이 가까이에 있음에 좋고 사명감이 확고하신 관장님을 비롯하여 아낌없는 서포트로 지원해주는 일자리 담당 팀장님이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원 놀이사 선생님으로서의 아직은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음악과 율동이 가미된 구연동화 외에도 놀이와 실험을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뿌려주면 아이들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스며들며 학습이 되리라 믿는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다면 더 이상 보람된 일이 있을까? 나는 매주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척이나 설레고 즐겁다. 여기까지는 제 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수기를 계기로 공중파 방송 노인 일자리 공익광고에 제가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정원 놀이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회가 저한테 왔을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셔서 도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